지난 1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올해 전 세계에서 가볼 만한 곳 31곳을 추천하는 기사를 올렸다. 서울이 세 번째로 손꼽힌 이 기사에서 스리랑카는 첫 번째로 손에 꼽히는 영광을 얻었다. 인도 대륙 아래 눈물방울 모양의 아름다운 섬 스리랑카. 오래전부터 해상 실크로드의 중간지 역할을 했던 이곳의 아름다움은 이미 700여 년 전 마르코 폴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넘쳐나도 스리랑카인들의 화려한 문화는 30년 내전 기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내전 종식과 함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스리랑카가 인도양의 블루 사파이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매년 8월이 되면 스리랑카의 마지막 왕궁이 있었던 도시 캔디는 황홀경에 빠져든다. 형형색색의 빛이 도시를 감싸고 스리랑카 전통 북소리가 캔디를 흔들어 깨운다. 춤꾼들의 화려한 가장 행렬이 거리를 끊임없이 수놓으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코끼리를 앞세운 가장 행렬과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은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진다. 페라이라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불교 행사입니다. 코끼리 등에 실은 부처의 모형 치아사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맘때면 캔디를 찾고 있습니다. 에살라 페라헤라. 3세기경 캔디 왕국의 헤마말라 공주와 단타 왕자가 인도로부터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이곳으로 모셔온 이래 1800년이나 넘게 이어져 온 대규모 불교 행사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맨 처음 터지고 길을 안내하는 향도들이 채찍으로 길바닥을 내리치면서 4시간에 걸친 눈부신 가장행렬이 시작된다. 야자수 열매에 기름을 부어 만든 횃불이 거리를 밝히고 북군들이 전통북으로 흥을 돋우자 몸과 머리에 불꽃을 단 한 무리의 춤꾼들이 한바탕 신명난 거리 춤판을 벌인다. 스리랑카의 21개 지역을 상징하는 깃발들이 지나가고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칼을 높이 쳐든 어린 소년들이 당당하게 뒤를 바친다. 페라헤라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축제라 싱가포르의 한 방송국에서는 4시간에 걸친 전체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한다. Well,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able to actually see the Pereira in all my visits here in the last 10 years. I think it's fantastic. Just like in Korea, you have all the younger folks out here performing, and they're taking on the traditions of the old ways and showing everybody on display. It's a fantastic place to be. 가장 행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코끼리들의 행진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LED 빛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입은 코끼리가 육중한 모습을 드러내자 페라헤라의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달린다. 행사에 동원되는 코끼리 수만 해도 100여 마리에 이르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코끼리 등에 올라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몇 세대 동안 코끼리를 타온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중시해온 전통, 누구나 쉽게 깨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800년 전 스리랑카로 가져온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한 코끼리 등에 실린 채 가장행렬에 나타나자 페라헤라는 절정에 이른다.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등장하면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며 부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 We are the
As far as Sri Lanka is concerned, this Kandy Perhara it's very insignificant because it is one of the best festivals we ever have in Sri Lanka. And we being the Buddhist country, most majority of the people we are Buddhist, and for us this Temple of the Tooth Relic festival is very important, and it is one of the major events in Sri Lanka. 그들은 매년 8월 보름달이 뜰 때면 이곳 캔디에서 1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북소리는 점점 크게 울리고 캔디의 거리는 더욱 화려한 불빛에 잠긴다. 2100만 명 인구 가운데 78%가 불교 신도들인 전통적인 남방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불교 사원을 비롯한 불교 유적은 스리랑카가 내세우는 중요한 관광 자원 가운데 하나다. 시내를 걷다 보면 곳곳에 서 있는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여인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방과 북방으로 나뉘어져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흔히 중국으로 전승된 불교를 북방 불교로 부르는 데 반해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불교를 남방 불교라고 한다.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 왕의 전법사가 스리랑카의 불교를 이식시킨 이래 불교는 스리랑카의 중심 종교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지게 된 남방 불교를 전파하는 기지가 된 곳이 스리랑카였다. Sri Lanka has come out of a 30-year-long war which ended about 2 years ago. Now it's an absolutely peaceful country, but the focus on tourism has increased during the last 2 years, and that is going to be one of our key focus areas. What we are doing right now is to spending lot of time and money and energy developing our local attractions to a level that tourists come and see and enjoy conveniently. 450여 년간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열강의 아시아 식민지 역할을 한 탓에 지금도 스리랑카를 찾는 관광객의 대다수는 유럽인 일색이다.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아시아 관광객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하나의 커다란 열대우림 동물원을 방불케 한다. 정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 코끼리들, 한가롭게 무리지어 이동하는 물소들, 나무를 타면서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원숭이들.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관광객들에겐 경의의 대상이다.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열대우림 정글 지역.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곳이 많아 센츄럴 하일랜드 등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오래전 영화지만 콸강의 다리와 베트남전을 주제로 한 플래툰 등 정글을 배경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물놀이장이 되어버렸지만 이곳만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생태계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곳은 드물다. 제2의 도시 캔디에서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시기리야. 5세기 무렵 지어진 절벽 위 왕궁터로 특히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지다. 암벽의 높이 200m. 암벽 주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자를 만들어 물이 흐르게 한 뒤 식인 악어를 풀어놓는 등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왕궁이자 요새였다. 수십 년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을 오르내렸을까 하는 의문은 아직도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다. 암벽에 걸쳐놓은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동안 마주치는 까마득한 수직 낭떠러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난간을 잡은 두 손에 힘을 더욱 주게 만든다.
이곳이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은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 시기리아 벽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벽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요정들의 옷차림이 파격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녀들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듯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여인도 벽화의 일부 그림으로 전해져 오고 있어 이채롭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정상에 오르자 낭떠러지 밑으로 널찍한 왕궁의 정원이 보이고 저 멀리 넓은 평원이 펼쳐진다. 가파른 암벽을 타고 오르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관광객들은 저마다 눈앞에 펼쳐진 절경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It's a different civilization. We have also something like this, Meteora. It's exactly a rock, and you climb there and you see the view. We have also, but it's a different civilization, politics here. So we came here to see something different. Well, it was really fun and really tiring at the same time. And it was amazing. And the view at the top is brilliant. 암벽 꼭대기에는 왕의 집무실과 전용 목욕실 등 왕을 위한 각종 시설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후세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멕시코의 아즈테카나 페루의 마추픽추를 보는 듯 숨이 막혀온다. 스리랑카가 내세우는 관광은 자연산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몰디브 같은 해변, 인도와 같은 문화, 페루와 같은 우림지대, 이집트와 비슷한 고대 유적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스리랑카 내륙의 고산지대 누아라 엘리아. 차를 타고 6시간 올라가는 동안 높은 산들은 쉴 새 없이 펼쳐지고 V자형 깊은 계곡에는 폭포가 굉음을 내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해발 높이만도 1900m에 가까운 이곳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론티, 스리랑카 홍차 단지가 있다. 워낙 높은 지역이라 구름도 쉬어갈 모양이다. 저는 지금 해발 1800m 고산지대의 차밭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딴 찻잎들을 발효시켜 만든 홍차는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대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홍차는 수출액만도 20억 달러에 달한다. 식민지 시절 민족 갈등의 단초가 됐던 홍차가 이제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커피 농장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맛본 영국인들이 이곳 기후와 토양은 커피보다는 차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일대 전 지역에 차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요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던 토착 원주민인 싱할리족들은 비타협으로 일관했다. 비타협 저항에 부딪힌 영국인들은 인도 남부 타밀 지역에서 타밀족을 저렴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처럼 데리고 들어와 싱할리족을 대체시켰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차밭 거주 지역의 타밀족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된 이유가 됐고 싱할리족과 타밀족 사이에 빚어진 오랜 반목의 주된 원인이었다. 차밭에 묻어버린 어머니의 23년 세월. 노가나야키 씨는 2대에 걸쳐 찻잎을 따며 이 일을 운명처럼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எவ்வளோ சம்பளம் கொடுக்குறாங்கன்னு கேட்குறாங்க எங்களுக்கு இன்னைக்கு எடுக்கிறதுக்கு இங்கே எவ்வளோ தெரியாதா சொல்லுங்க 600 600 உங்களுக்கு இந்த மாதிரிக்கு இந்த தேயிலையில் வேலை செய்கிறதுக்கு விருப்பமானது? எனக்கு விருப்பப்பட்டு தான் வேலை செய்கிறேன். எனக்கு இதுதான் விருப்பம். வேலை செஞ்சால் நல்லா இருக்கலாம், பிள்ளைகளை நல்லா வச்சிருக்கலாம், படிக்க வைக்கலாம். 매일 찻잎 따는 것 외에는 변변한 벌이가 마땅치 않은 이곳 여인들에게 홍차는 삶이자 희망이다. 인도 대륙에 눈물처럼 조그맣게 붙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 하지만 스리랑카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쓰나미의 고통 또한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열대 우림 지역과 고산 지역이 혼재된 변화무쌍한 생태계. 2000년이란 시공을 뛰어넘는 찬란한 불교 문화. 멕시코와 페루의 마추픽추를 연상케 하는 고대 문명. 홍차에서 이제는 서핑 관광에 이르기까지. 700년 전에는 마르코 폴로가 그랬듯이 오늘날에는 뉴욕타임스가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자연을 극찬했다. 인도양의 블루 사파이어. 스리랑카가 다시 꿈을 꾸고 있다.